요즘 정치 쪽에서는 제3지대라는 말이 요즘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왜냐면은 양당에서 다 전 대표들이 탈당했잖아요.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요. 이낙연 대표님, 그래서 제3지대 이런 말이 네, 나오더라고요. 제3지대. 근데 우리 방송은 가요 정치 방송이 아니고 네, 가요 경제 방송입니다. 방송이니까 제3지대 얘기가 아니고 제3자 배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네. 제3자 배정에 네, 정확하게는 대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네. 유상증자. 네네. 유상증자라는 말이 네네. 사실은 자주 듣는 얘기지만 네네. 정확한 네. 의미를 네, 알 수가 없는. 유상증자라는 거는 그 상장 기업들이 발행하는 주식을 네. 일정의 돈을 내고서나 그 주식을 사는 거예요. 네, 아하. 이미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새로 네. 발행하는 거를 사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유상증자를 할 때는 할인 발행을 해주거든요. 할인 발행이라고 네, 하면 시가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는. 네, 시가보다 네, 싸게 네, 살 네. 수 있는 그런 그걸 유상증자라고 하는데 네. 그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기존에 있는 주주들한테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를 주주 배정 방식 유상증자라고 하고요. 주주 배정 방식 유상증자라고 네. 하고.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그 주주에 대한 어떤 예우인가요? 그렇기도 한데 이제 네. 만약에 그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고 이 회사가 전망이 좋은 회사라면은 네. 전망이 좋고 더 주가가 올라갈 전망이 굉장히 강할 때 싸게 사니까 좋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런 비전도 없는데 네. 만약에 이걸 뭐 한 10% 30% 할인해줘가지고 사라고 했다가 오히려 주가가 빠지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주식 수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네네네.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유상증자는 발행을 하는 거니까 그쵸. 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할 때는 그 주식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라든지 지금 상황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지금 물량 아까 네. 말했던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네네. 사실 그래서 주주 배정 방식 가지고 그 수익을 내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냥 주주가 아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청해가지고 마치 아파트에다가 입찰하는 것처럼 네. 해서 그 공모를 하는 걸 일반 공모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네, 네. 공모. 네. 아무나 참여할 수 있게 일반 공모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네. 이것도 이제 일반 공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회사가 전망이 좋아야 민심을 얻어야 많은 사람들이 막 사겠다. 당연하죠. 네네 참여를 할 게 아니겠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게 네네네네. 민심입니다. 그래서 네. 그 민심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일반 공모를 하겠지만 네. 그것도 이제 사실 이제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일반 공모 자기들이 뭐 100억을 조달하고 싶은데 일반 공모를 통해서 100억을 다 조달한다 이런 거가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제3자 배정이라는 거는 그 기업 정관에 있어서 그 기업의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재무를 개선시킨다든지 이런 네. 정관상의 어떤 목적 때문에 주주도 아니고 일반인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인 일부에게만 그 주식을 배정해주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주식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방송이 유지가 된다면은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그 주식이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그 주식은 스타트 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식도 끼가 있는 주식을 오. 사야만 그게 시세가 잘 나오거든요. 너무 재밌네요. 끼 있는 주식. 끼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제 저번에 며칠 전에 했던 롯데그룹 같은 그런 네. 회사들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지만 끼가 없으니까 오래 들고 있기에는 지루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지루하다. 거예요. 네. 끼가 있는 주식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네. 오래 들고 있어서 지루한 그런 주식은 끼 있는 주식이 네, 아니다. 가치가 있는 주식들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네. 그 시세가 바로바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데 끼만 있어야 되는데 아예 미친 주식들이 있어요. 그 미친 주식들은 그냥 자기들 상황이나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누구 눈치 안 보고 막 그 세력들이 올려버리는 주식이 미친 네. 주식이거든요. 네. 그런 주식은 정말 잘 되면 좋지만 잘못하면 휴지돼 버리니까 끼 있는 선에서 잘 선별해가지고 그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지 미친 주식까지 가다가는 어느 순간에 상장 폐지를 당한다든지 거래 정지를 당한다든지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미친 주식은 멀리하자. 주변에 네네. 미친 주식 사가지고 네네. 정말 난리 난 사람들 많습니다. 네, 많을 거예요. 많아요. 그래서 그 끼 있는 주식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럼 과연 끼 있는 주식이 뭐냐 뭘 가지고 끼가 있는지를 아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실 모르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으로 끼 있는 주식
하나로서 공개하는 거 제3자 배정. 네. 기본적으로 제3자 배정을 하는 주식들은 끼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3자 배정 주식은 끼가 있는 주식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제3자 배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을 해놓고 네. 그 시세를 보기 위해서 그 이제 이 공시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 네. 대표적인 거가 12월 달에 네. 12월 달에 아마 저도 이제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한 10배 정도 오른 종목이 있을 거예요.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Why the plan? 네네, 와이더 플래닛. Planet. 네네네, 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마 그 광고 플랫폼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여기에 그 유명하신 정호성 씨하고 이정재 씨가 각각 뭐 100억 이렇게 해가지고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어요. 아. 이 대단하신 분들이 네.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좋으면 그거 괜찮다. 네, 이분들이 그렇게 참여를 하겠냐라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 주식이 거의 단기 한 10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제3자 배정하고 3자 배정하고 관련된 주식은 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예인들 중에도 뭐 돈을 좀 버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키스트의 배용준 씨, 연사만. 네, 네. 이것도 제3자 배정으로 키스트 경영 이제 연예인 회사잖아요. 그 키스트가요. 네. 그리고 일본 박권 가지고 있는 회사. 그런데 그 한동안 한 10년 가까이 경영하시다가 그 SM 아시죠? 이승만. 네네네. 그쪽으로 경영권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배용준 네. 씨는요. 배용준 씨도 어쨌든 제3자 배정으로 키스트의 경영자가 됐던 거고 네. 또 그 중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가수 중에 인순이 씨도 주식 투자 잘 하셨어요. 네. 그분도 실미디어라는 회사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하셔가지고 네. 돈 많이 버셔가지고 나중에 돈 많이 버시니까 이제 잘 모르지만 세금 문제 막 한번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논란이- 그게 돈 안 벌었으면 그것도 네, 나오지 네, 않았을까요? 네, 그런 논란이 한번 있으셨던 네, 걸로 네. 알고 있고 네.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견미리 씨도 최근의 일이고요. 네. 견미리 씨. 견미리 씨도 그 3자 배정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주식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요거 괜찮다. 끼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괜찮으면 믿을만한 회사면은 네. 그 3자 배정 관련해가지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미 제3자 배정 발표 났을 때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이미 끝난 거죠. 이미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네, 그러니까 3자 배정이 이제 굴러가는 양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지금처럼 뭐 정호성 씨, 그다음에 이정재 씨가 3자 배정 참여해 10배 올라간 주식을 같은 경우는 내 거가 아니다라고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내 사지지도 않고요. 네네. 이제 대체적으로 그 주식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자 배정이라는 거가 끼가 있는 종목이구나. 그러니까 3자 배정이라는 거를 잘 활용을 하면 네. 어떤 수익 기회가 있겠구나. 이거를 오늘은 좀 1차적으로 네네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울러서 3자 배정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특정인들에게 배정하는 형태다. 네. 그런데 이제 이 3자 배정이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하자마자 바로 막 10배씩 올라갔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금융 당국에서 1년간 보호개수 제도라는 거를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호성 씨하고 이정재 씨도 이번에 들어간 거가 10배 올랐을 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1년간 네네, 못 갖고 팔아요. 있어야 그러니까 되네. 제일 중요한 건 1년 후에 주가가 얼마가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네. 1년 후에 예전에는 바로 팔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거를 악용한다라고 해가지고 제도를 1년간 못 팔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3자 배정 같은 경우에 이런 포인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차라리 이거보다 주가가 A라는 주식이 이 3자 배정 발행가가 3,000원인데 1년 동안 못 파는데 이게 한 3,600원까지 올라가더니 뭐 한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한 2,0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런 상식을 생각할 수 있겠죠. 3,000원에 배정 받은 사람들이 1년 후에 파는데 그 사람들이 2,000원에 떨어져 있으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그 3자 배정 끼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세력이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2,00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주식은 아마 3,000원 배정받은 사람, 1년 후에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는 이런 계산이 가능하겠죠. 아, 네. 네. 복잡하긴 하지만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복잡하긴 네. 하지만 이게 눈치 게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굉장히 좋은 표현을 쓰셨는데 네. 눈치도 있어야 되고 근데 네. 기본적으로는 또 이 3자 배정하는 주식들이 끼가 있다 보니까 너무 부실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못 팔다 보니까 그 사이에 별일이 다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그 펀더멘탈이라고 하는데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주식이면 좋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그 참여하신 분들 그 명단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보시 네, 네. 보면은요. 아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 3자 배정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만 보더라도 그것도 중요하네요. 이거 어떤 팀에서 네. 작업을 한 것 같다. 네. 이러면 저 쟤네들은 이렇게 하더라. 네. 그러면 이거는 저 사람도 3,000원에 들어갔는데 그럼 2,000원 정도 떨어졌으면 한번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네. 판단이 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은 3자 배정의 개념 네. 그리고 3자 배정이라는 거는 끼가 있는 종목하고 연관이 돼 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이메일로 문의를 하세요. 이메일이나 문자로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조금 사실 제 3자 배정에 대해서는 초정밀 분석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줌이라든지 아니면 오픈 제 사무실에서 네. 오프라인 교육도 가능하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이 방송을 통해서 네. 메일이나 문자 남겨주시면은 네. 제가 또 거기에 맞는 질문에 맞는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